됐어, 찍었어. 오케이. 이렇게 여기도 보이지? 이렇게 해주지. 자, 이제 응. 피곤하겠다. 약속한 대로 내일 일어나기다. 오케이. 어지러울 것 같은데. 9시에 된다고 했는데. 와, 거짓말이.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야 이제. 아니, 9시에 자는 건데 20분. 그러니까 끊자고 했지. 그렇게 뭐라 그랬어? 아빠 끄자고 했어. 네가 보기 전에 약속했잖아. 아니라고 끝까지 본다고 일어난다고. 나 9시까지라고 했는데. 아, 그랬어? 어. 그럼 마음대로 해. 더 마음대로. 알았어. 앞으로 이제 보자. 이제 어떻게 하나. 어. 완전히 잘됐어. 가야를 세운 김수로. 가야 1세기. 먼 옛날 우리나라의 남쪽에 9개의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과 들에 모여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각 마을에는 마을을 이끄는 촌장이 있었는데 간이라고 불렀어요. 9간은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보살폈지요. 마을 사람들도 9간을 잘 따랐어요. 서기 42년 3월 개요일이었어요. 이날은 목욕하는 풍습이 있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은 냇가로 몰려갔어요. 그때 구지봉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9간은 구지봉으로 가보았어요. 거기 누구 없느냐? 위험에 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렸어요. 9간이 두려워 대답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 9간은 귀를 기울였어요. 하늘이 내게 이르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내가 여기 내려왔으니 너희는 산봉우리의 흙을 한 줌씩 파서 쥐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라. 그리하면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왕이 없어 아쉬웠던 9간은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어요.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불에 구워 먹으리라. 그러자 하늘에서 붉은 줄이 내려왔어요. 줄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 매달려 있었어요. 오, 이것은 황금 상자가 아닌가? 조심스레 열어보니 상자 안에는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빛나고 있었어요. 오,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로구나. 모두들 기뻐서 절을 수도 없이 올렸어요. 그로부터 열 이틀이 지났어요. 새벽에 9간이 황금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어요. 이럴 수가. 9간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6개의 황금알은 눈부시게 잘생긴 사내 아이들로 변해 있었지요.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임금님을 보내주셨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6 임금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내 아이들을 평상에 앉히고 예를 갖춰 절을 했어요. 사내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요. 10살이 되자 키가 무려 3m 가까이 되었어요. 눈썹은 8색으로 빛나고 눈동자는 2겹이었죠. 용처럼 신비스럽고 늠름했어요. 사람들은 알에서 가장 먼저 나온 아이를 수로라고 불렀어요.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황금 상자에서 나왔다고 성은 김이라고 하였어요.
김은 원래 황금이란 뜻이에요. 김수로는 가야국의 임금이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5가야의 왕이 되었지요. 수로왕은 일꾼과 기술자를 뽑아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만 농사를 하도록 했지요. 수로왕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싫었어요. 백성들도 수로왕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임금님께서 백성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어버이와 같구나. 우리도 얼른 궁궐을 지어드려 그 은혜에 보답하자.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지. 드디어 1년이 지나고 새로운 궁궐이 만들어졌어요. 완화국 함달 왕의 아들 타레가 수로왕을 찾아와 소리쳤어요. 그대의 왕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하늘이 정해 가야국의 왕이 되었는데 어찌 하늘의 명을 저버리고 왕위를 내놓겠느냐? 함부로 내 나라와 백성들을 넘겨줄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 수로왕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타레가 제안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신술로 겨뤄보는 것이 어떠하겠소? 타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매로 변했어요. 그러자 수로왕은 독수리로 변신하여 무시무시한 발톱과 부리로 공격했지요. 어이쿠, 안되겠다. 작은 새로 변해 달아나야겠다. 타레는 참새로 변신했지만 수로왕은 매로 변해 참새를 확 움켜쥐었어요. 타레는 본 모습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지요. 제가 졌습니다. 저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왕께서 어지신 마음으로 살려주셨으니 다시는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타레는 수로왕에게 절하고 곧바로 가야의 궁궐을 빠져나갔어요. 수로왕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더없이 편안했어요. 하지만 신하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지요. 수로왕에게 어울리는 짝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신하들은 의논 끝에 수로왕에게 아뢰었어요. 대왕께서 혼자 지내시니 걱정이 큽니다. 저희 딸들 중에 하나를 골라 혼인하시면 어떻겠사옵니까? 내가 여기에 온 것이 하늘의 뜻이었으니 나의 짝 역시 하늘에서 정해줄 것이오. 수로왕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얼마 후 수로왕이 신하 유천간과 신귀간을 불렀어요.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가야 하오. 유천간은 빠른 배와 좋은 말을 가지고 망산도로 가고 신귀간은 궁의 남쪽에서 유천간의 신호를 기다리시오. 유천간이 망산도에 도착하자 붉은 돛과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배가 다가왔지요. 유천간은 손님이 왔다는 표시로 횃불을 들어 올렸어요. 신귀간은 궁궐로 달려가 수로왕에게 알렸어요. 수로왕은 9간을 보내 손님을 정중히 모시도록 했지요. 망산도, 부산시 송정동 앞바다에 있는 섬. 배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타고 있었어요. 수로왕의 신하들은 궁궐로 모셔가려고 했지요. 너희들을 처음 보았는데 어찌 함부로 따라가겠느냐? 공주의 위험에 눌린 신하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로왕은 대궐 남서쪽 산 기슭에 천막을 짓고 공주를 기다렸어요. 공주는 땅에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잠시 쉬더니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산신령께 예물로 바쳤어요. 이윽고 공주가 천막에 다가오자 수로왕이 달려나왔어요. 잘 오셨소. 나는 가야국의 수로왕이라 하오. 저는 아야타국의 공주입니다. 이름은 허화목이며 나이는 16입니다. 5월에 부모님 꿈속에 하늘신이 나타나 말씀하셨답니다. 가야국의 수로왕은 하늘이 내린 신성한 임금이니 공주를 보내 그의 왕비가 되게 하라.
그리하여 부모님께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알고 있소. 어질고 아름다운 공주가 내게 왔으니 정말 행복한 일이오. 수로왕과 혼인한 허왕옥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꼈답니다. 가야를 세운 김수로. 김수로 왕. 김수로 왕은 김의 김씨의 시조이자 가야를 세운 임금으로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9명의 촌장이 경상도 지방을 나누어 다스렸는데 그 촌장들을 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9간이 회의를 하는데 구지공 위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구지공에 올라가 하늘에 제사 지내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구지가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가 내려왔는데 상자 안에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도가는 황금 상자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12일이 지난 후 알에서 3의 아이들이 나왔고 보름이 지나자 구척의 키에 용을 담게 되었답니다. 아이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아이를 수로라고 하고 성은 김이라고 하였지요. 곧 김수로는 가야국의 임금이 되었고 다른 산의 아이들은 5가야의 왕이 되었습니다. 김수로 왕은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157년 동안이나 가야를 다스렸답니다. 김수로 왕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하늘에서 내려준 임금이 알로 태어난다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천강난생 신화에 속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알에서 나온 사내 아이들 가운데 김수로 왕이 가장 특출나 보이는데 이는 가락국, 금관가야의 수장 김수로 왕이 여러 가야국을 강하게 모으려 한 노력의 상징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지봉에서 불렀다는 구지가는 어떤 노래일까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불에 구워 먹으리라. 구지가는 사구체 한시로 처음 내용이 그대로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지봉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시키는 대로 흙을 파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거나 제사 때 부르던 노래로 여겨집니다. 신비한 주술. 김수로왕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신령한 존재를 모시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신령한 존재를 간절히 바라고 그 뜻이 실현되는 이야기지요. 거북과 임금. 거북은 아주 오래 사는 동물로 예로부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예전에는 주술사들이 거북의 등딱지에 금이 간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하니 그 신비감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알려준 노래에서 특히 머리를 내밀어라는 부분을 보면 거북이라는 동물이 지닌 특성과 연관지어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북은 머리를 몸통 안으로 쑥 집어넣었다가 다시 몸 밖으로 내밀 수 있는 보기 드문 동물입니다. 머리는 곧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노래를 구지봉에서 부른다는 것은 거북이 머리를 쑥 내밀듯 우리 임금님을 내놓으라는 말이 됩니다. 이 노래에는 주술에 의해 임금을 맞이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김수로왕은 스스로 왕비를 고르지 않고 하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는 자신의 짝을 하늘이 정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하늘의 자손이며 신성한 존재임을 신하와 백성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곧 김수로 왕은 먼 나라에서 온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왕비 허왕옥도 백성을 사랑했다고 하니 그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허황옥은 정말 인도에서 왔을까요?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의 고향 아유타국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아유타국은 인도 겐지스강 중류에 있었던 나라로 짐작됩니다. 물론 약 2000년 전의 이야기라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아유타국이 인도에 실제로 있었으며 허왕옥이 그 나라에서 왔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몇몇 남아있습니다. 파사석탑. 파사석탑은 붉은 돌을 쌓아 만든 탑으로 허왕옥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함께 싣고 왔답니다. 그런데 파사석탑에 쓰인 돌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돌입니다. 반면 인도 겐지스강 중류에서는 흔한 돌이라 합니다. 쌍어문. 쌍어문은 인도 건축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양인데 그것이 가야에 전래되었답니다. 실제로 김수로 왕릉의 정문, 남릉 정문, 대들보 위쪽에 그려져 있답니다. 기원전 57년 박혁것의 신라 세움. 기원전 37년 주몽 고구려 세움. 기원전 18년 본조 백제 세움. 42년 김수로왕 금관가야 세움. 48년 김수로왕과 허왕옥 혼인. 53년 고구려 제6대 태조왕 왕위 오름. 57년 신라 제4대 석탈해왕 왕위 오름. 황금상자에서 나온 기말지. 신라 1세기. 탈해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어느 가을밤 호공이 월성 근처를 지나는데 시림이라는 숲에서 커다란 빛이 비쳤어요. 이 깜깜한 밤에 어디서 빛이 나오는 걸까? 호공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월성, 신라시대의 왕이 살았던 성. 빛을 따라 들어간 호공은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땅까지 자줏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 이런 빛깔의 구름은 처음이야. 신비로움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지요. 아, 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네. 구름 사이로 강렬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빛은 한 곳으로 모였지요. 빛은 커다란 나무에 있는 황금상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니, 이런 깊은 숲속에 황금상자라니. 호공은 황금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상자 아래에 흰 닭이 있었어요. 호공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흰 닭이 목청을 높여 울어댔어요. 꼬끼요, 꼬끼요. 닭 울음소리는 고요한 숲속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꿈이 아니구나. 이 일을 어쩐다지? 호공은 먼저 임금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일이 생기려는 징조일 거야. 서두르자. 호공은 궁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지요. 임금님도 기뻐하실 일이야. 호공은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어요. 호공의 이야기를 듣고 탈해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실이요. 황금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소? 저도 모릅니다.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흰 닭이 하도 크게 울어대서. 그보다는 임금님께 아뢰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탈해왕은 직접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내 직접 가봐야겠소. 왕은 서둘러 신하들과 함께 시림으로 향했어요. 호공이 앞장섰어요. 바로 저쪽이옵니다.
호공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과연 숲 위로 신비한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 하늘의 조화로다. 탈의왕은 한눈에 그 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았어요. 걸음이 늦구려. 어서 서두르시오. 탈의왕은 급한 마음에 호공을 재촉했어요. 드디어 황금상자가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탈의왕은 믿을 수 없이 신비로운 광경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탈의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공이 다가갔을 때는 그렇게 울어대던 닭이 울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왔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탈의왕이 황금상자의 뚜껑에 손을 대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온몸이 짜릿짜릿했어요. 상자 안에는 사내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사내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모두들 감격해서 외쳤어요. 왕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임금님께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셨나 봅니다. 탈의왕은 아이를 안아보려고 상자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러자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하늘에서 보낸 아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임금님께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모양이다. 궁궐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아야겠다. 탈의왕은 손수 아이를 안고 궁궐로 향했어요. 그러자 숲에 있던 짐승과 새들이 뒤를 따르며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탈의왕도 기뻐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참으로 기쁘고 귀한 날이로다. 이 아이는 나라의 보배가 되어 장차 온 백성을 기쁘게 할 것이니라.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한마음으로 기뻐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 숙제가 되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이의 이름을 무엇라고 하면 좋겠소? 왕의 물음에 신하들이 고민만 하자 탈의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황금상자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으로 하고 이름을 알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소? 김, 황금을 뜻하는 금은 성김과 같은 글자예요. 알지란 당시의 신라말로 어린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왕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알지는 지혜로운 아이로 자랐어요. 마음씨도 착하고 용감했지요. 누구나 그를 칭찬했지만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역시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말랐지요. 탈의왕은 김알지를 태자로 삼았어요. 그러나 겸손한 김알지는 왕의 자리를 파사왕에게 양보하였어요. 파사왕, 제3대 유리왕의 둘째 아들로 신라 제5대 왕. 김알지가 발견된 시림 숲은 닭이 운 곳이라 하여 닭개를 써서 계림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계림은 신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신라의 김씨는 김알지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김알지 스스로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김알지의 후손인 미추왕을 시작으로 김씨가 신라의 왕위를 오랫동안 이어갔답니다. 황금상자에서 나온 김알지.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탈의왕이 신라를 다스릴 무렵 어느 날 호공은 시림 옆을 지나다 숲속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숲에 가까이 이르자 빛이 더 밝아졌고 그 빛은 커다란 나뭇가지 위에 걸려있는 황금상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닭이 황금상자를 지키고 있었는데 호공이 다가서자 흰 닭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호공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탈의왕은 기이한 일이라며 시림으로 왔는데 그때까지 시림은 환한 빛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타레왕이 다가서자 흰 닭은 울지 않았습니다. 타레왕이 상자에 손을 대자 상자가 스스로 열렸는데 뜻밖에도 그 안에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타레왕은 아이를 황금 상자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성을 김, 이름을 알지라고 하였습니다. 김알지는 훗날 왕위에 오를 기회가 있었지만 파사왕에게 양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알지의 후손인 미추왕 이래 김씨가 신라의 임금이 되었답니다. 김알지와 흰 닭은 어떤 관계일까요? 옛날 어른들은 수탉이 서 있으면 1년 동안 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닭 울음소리는 귀신을 쫓는다고 여겼답니다. 새해에는 집안의 재앙을 물리치기를 바라며 호랑이, 용, 닭 그림을 문 앞에 붙이곤 했습니다. 또한 벼시 있는 닭의 머리가 관을 쓰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여겨 벼슬길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닭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처럼 옛 어른들은 닭을 좋은 일의 상징으로 여겼답니다. 황금은 왜 중요할까요? 금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금속으로 손꼽히며 때로는 주술에 이용되기도 하였답니다. 철 같은 금속은 녹이 슬지만 금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게다가 빛깔이 신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예로부터 더욱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황금 상자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그의 신비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빛, 닭, 숲, 그리고 김씨. 시족의 시조. 김알지는 한 시족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김알지의 후손들은 김알지가 경주에서 태어났으므로 경주 김씨라고 하고 경주 김씨는 모두 한 조상에서 나온 핏줄로 여기지요. 그런데 김알지처럼 시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어느 시족에서든 시조에 대한 이야기에는 신성하고 특이한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땅에서 나오는 빛. 이 이야기에서는 유난히 빛을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빛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 촛불, 모닥불 등 빛은 그 자체로 귀한 대접을 받았지요. 땅에서 본다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고 간혹 번개도 빛을 내뿜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깜깜한 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비친다고 했으니 그것은 바로 김알지가 하늘에서부터 특별한 뜻을 받고 내려온 매우 신비로운 인물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지요. 물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만한 빛나는 존재라는 뜻도 되고 말이에요. 신비한 닭. 닭은 가축 중에서 보기 드물게 날개를 가진 동물입니다. 비록 다른 새처럼 높이 날지는 못하지만 하늘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또한 닭의 울음은 새벽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역사, 일이 시작됨을 나타내지요. 이와 함께 숲의 이름이 시림이었음을 떠올려 보세요. 시림은 시작하는 숲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숲에서 큰 시작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한편 닭의 색깔도 흰색입니다. 그건 역시 시작과 관련이 있답니다. 흰색은 보통 무를 상징하며 시작이란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와 다름없으니까요. 게다가 닭은 한 번에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을 통해 거듭 태어나는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호공이 다가갔을 때는 그리 울었대던 닭이 타레왕이 다가가자 울음을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자 속 인물이 대단한 존재이므로 그 상자를 열 수 있는 사람도 대단한 인물, 임금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김알지가 발견된 계림은 어떤 곳일까요? 계림은 원래 시림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흰 닭이 황금 상자를 지키고 있었다 해서 계림으로 바뀌었고 나라 이름도 서라벌에서 계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계림은 현재 신라 궁터인 월성 아래에 있고 옆에 고군들과 첨성대가 있어서 우리 역사의 중심지임을 말해준답니다. 신라의 궁터 월성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월성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반월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둘레 2400m의 흙과 돌로 쌓았습니다. 또한 성 남쪽에 냇물이 흐르는데 월성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천이라고 부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101년 파사왕이 금성의 남동쪽에 성을 쌓고 월성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 크기가 1023보나 되었다고 합니다. 파사왕이 월성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신라의 임금들은 월성 북쪽에 있던 만월성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월성에는 쌓았던 돌들만 남아 있습니다. 3년 고구려 국내성으로 도읍 옮김. 42년 김수로 금관가야 세움. 57년 신라 제4대 석탈왕 왕위 오름. 60년 신라 김할지 발견. 157년 신라 연호랑 세우녀 일본으로 건너감. 194년 고구려 진대법 실시. 260년 백제 율령 반포.